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 제16차 변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도 오늘 안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죠. 백성문 변호사, 유영하 YTN 개건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영장이 기각된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어제도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구속영장이 과연 발부될 것이냐,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일단 전 민정수석이잖아요.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은 계속 어제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이거는 정상적인 업무 범위였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이게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다? 네, 업무 범위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사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업무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업무 범위 내 행사다.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것뿐이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 부분은 좀 입증이 곤란한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서도 방치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알고서도 부분이 입증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옆에서 찾아낸다는 게.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들어갈 때마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최순실 씨를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둘이 안다는 연결고리가 나와야 무언가 그다음 고리가 풀리는데 이 고리를 깰 수 있는 것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 중에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렇고 우병우 수석도 그렇고 두 사람 모두 최순실을 알 것 같은 정황이 딱 너무 드러나는 많죠. 게 근데 많은데 정황은 많은데 딱 드러나는 건 없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화 내역 같은 게 나온다거나 무언가 둘 사이에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는 게 나오면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대포폰 통화 내역까지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뭐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분과 관련해서는 뭐 오래된 지인이라고 이제 실토한 상황이고, 근데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입증이 안 되면 사실상 직무유기 부분도 입증이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특검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보강 증거를 통해서 영장 뭐 청구해서 발부받을 의지를 보였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좀 부족했다라고 좀 보입니다. 자, 그 영장 실질 심사의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가는 가교 역할밖에 못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입니다. 보시죠. 자, 먼저 정호성 비서관, 대통령 지시로 문건 전달했다. 안종범 수석, 대통령 지시받고 모금했다. 김종 차관, 대통령이 정유라 언급하면서 지시했다. 이거에 대한 그 의도는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객관적인 증거 자체가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세 분과 지금 우병우 수석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 세 명은 본인의 범죄 사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이제 공모 관계가 인정이 돼 버린 거고요.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대통령의 정당한 지시였고 나는 그 지시에 따라서 인사 검증을 해서 이 사람들은 좌천되는 게 맞겠구나 해서 좌천을 시켰다. 약간 이런 구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도 적법한 지시였고 그다음에 본인의 그 업무 범위 내 행동도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계속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우병우 수석 얘기도 충분히 들어볼 만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특검에서 더 조사를 해서 보강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특검사 종료 기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았죠. 짧게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려요.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상 재청구하기는 좀 어렵다면 그러면은 두 가지잖아요. 뭐 불구속 상태에서 그냥 기소하는 방법이 있고 기소도 제대로 못하고 검찰에 그냥 이첩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최경희 전 총장도 그렇고 두 번째 영장 청구에서 다 영장을 발부받았죠.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도 좀 더 조사를 해서 재청구한다면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뭐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특검은 연장이 되지 않는 걸 전제로 좀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특검의 의지는 특검 수사 기간 만료 전에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만약에 증거 자료를 다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검찰로 공을 넘겨야 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저는 우병우 수석 문제가 국민 정서에 상당히 굉장히 안타까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구속이 됐으면 다 바라고 있었단 말이죠. 레이저 눈빛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심리적으로는 국민들 많이 자극한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이 문제는 결국은 특검이 구속을 요청했던 것은 구속을 시켜놓고 좀 더 많은 수사 보강을 하겠다라는 의도인데 이것이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기존의 특검 전에 검찰에서 사실 황제 수사 그리고 검찰 수사가 상당히
미진하고 말이죠. 부실했다. 부실하고도 예. 우병우 전 수석이 증거인멸이라든가 짜맞추기라든가 증인 문제라든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줬기 때문에 예. 이 짧은 기간에 특검에서 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쉽지 않은 거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구속을 요청한 것인데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영재 원장 얘기 가기 전에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네.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시간은 없고 네. 그럼 뭐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특검 입장은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내에서 끝내겠다는 건데 예. 아시겠지만 우병우 수석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리고 특검 넘어와서도 지금 이런 표현 쓰기 뭐하지만 특검이 맨땅에 헤딩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도 압수수색 못했죠. 이번에 민정수석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었어요. 거기에 아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우병우 수석 같은 완전한 법률 전문가를 법으로 완벽하게 올가매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 여부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불투명하지 않나 그렇죠. 생각됩니다. 물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더 해봐야 된다. 현재로서는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병우 문턱에서 비록 걸리고 시간도 부족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아직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특검이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이번에는 김영재 원장의 비선 진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수습이 한창이던 2014년 5월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입꼬리에서 시작해서 턱선 아래까지 보랏빛 피멍이 선명하게 맺혀 있습니다. 사흘 뒤의 모습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청와대로 불러 위로할 때도 입가에는 멍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부터 지난해까지 박 대통령 얼굴에선 이렇게 미용 시술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주사바늘 흔적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이루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도 세월호 참사 수습 당시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비선 진료 의혹을 받던 김현재 원장은 대통령 얼굴에 난 피멍이 필러 자국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는 대통령 얼굴에 한 번도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자, 전문가로서 이 주사바늘 자국과 피멍 자국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필러 같습니다. 김영재 정의는 대통령 안면 시술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대통령 받으려고. 얼굴에 필러 시술은 그럼 누가 한 것으로 추정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처음 보는 사진. 그렇게 네, 이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특검이 김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최소 서너 차례 필러나 보톡스를 주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이 김 원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자료와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들이대니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온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김영재 원장, 결국 위증 혐의로 고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뭐 지금 위증 고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게 세월호 7시간과 맞습니다. 연관되는 예.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했냐라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나 박 대통령이 명확한 해명을 아직까지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요. 국민들은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학생들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각가지 소문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진료를 한 거 아니냐, 얼굴 시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못 깨어나서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많았는데 하여튼 거기까지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김영재 원장이 비선 진료를 했다는 거 들어가서 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지금 특검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가는 것인데 특검이 얼마 안 남아서 말이죠. 예. 박 대통령 수사가 제대로 될지 참 안타까운 문제. 그렇죠. 적어도 뭐 물론 세월호 7시간에 주사를 맞았다라는 얘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김영재 원장이 시술한 거는 확인이 됐는데 근데 특검이 이걸 어떻게 찾아냈죠?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김영재 원장에게 아무 증거 자료 없이 뭐 시술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 당연히 계속
거부하고 부인하겠죠. 조금 전에 청문회에서도 그랬던 것처럼요. 예. 그런데 이제 박채윤 씨의 진술, 그리고 또 부인. 병원 관계자의 진술, 그리고 병원에서 압수수색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객관적으로 뒤집을 수 없는 것을 내미니까 예.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백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참여하면서 한 자백이 아니라 예.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자백이고요. 근데 김영재 원장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그 했던 청문회에서 했던 위증 고발 관련해서 위증죄하고 그리고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날 톨게이트. 장모에게 그 프로포폴을 시술을 했다라고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골프를 치러 갔다고 했는데 예. 이제 톨게이트 영수증 문제도 있었잖아요. 예. 그와 관련해서 프로포폴 관리도 좀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마약류 관련한 법률 위반 문제도 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김영재 원장이 무언가 박근혜 대통령을 시술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 이것도 키는 청와대에 있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도 그렇고 세월호 7시간 문제도 그렇고 특검이 신이 아닌 이상 명확하게 밝히는 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예.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그 세월호 당일날 김영재 원장은 명확하게 본인이 주장하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톨게이트 영수증, 나 그 시간에 톨비 낸 영수증 있잖아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신뢰가 가지 않는 건 왜일까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헌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통령 출석 여부잖아요. 네. 이 부분부터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출석을 오늘 뭐 얘기한답니다만 그냥 나와서 자기 얘기만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헌재에서는 그건 안 된다. 네. 나왔으면은 질문을 당연히 받고 신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생각인가요? 그런데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지금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심의하는 데 아닙니까? 그럼 예. 나와서 자기 자신이 자기 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소추위원도 질문하고 재판관도 질문하고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인데 그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품격을 운운하고 있는데 예. 그것은 파면 심사에서는 기본적 상식자 이해가 안 가는 문제고요. 근데 저는 박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헌재 인용 가능성이 자꾸만 이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자기의 정치적 기반적 세력들을 어떻게 모아낼 것이냐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헌재에 나가서 만약에 그렇게 소추위원도 질문받고 재판관 질문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기의 기반 세력에 대한 약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물론 제일 좋은 전략은 전술은 이제 연장 전략 아니겠습니까? 예. 연장 전술. 헌재에 하여튼 선거를 늦추는 건데 그게 안 통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 행보라든가 기반 세력에 대한 다짐 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헌재 출석 부분에 대해서 그 고민 포인트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변호인들 총사퇴하겠다. 뭐 이것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 큰 의미 없죠. 카드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정면 승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3월 13일을 넘기자. 지금 하다못해 서석구 변호사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북한도 3월 13일 이전에 하는 걸 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 잘못했다 취지 얘기를 해서 또 어제 논란이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3월 13일이 지나면 7명으로 선고를 해야 되니까 탈이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어떻게든 지연을 하려고 하는데 헌재 입장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정민 선임재판관이 현재 최종 변론기를 정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머지 모든 변수는 없앴습니다. 고영태 증인 신청도 안 받아줬고 김기춘 비서실장 24일 나온답니다도 안 받아줬고 그다음에 고영태 녹음 파일도 안 받아줬습니다. 그럼 결국 남은 건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 한 개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면 예우를 갖춰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다음 주 초 27일 정도까지 변론 종결을 늦춰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7일로 늦추면 3월 13일 전에 선고가 나죠. 그러니까 3월 13일 전에 선고가 나는 걸 전제로 헌법재판소가 태도 변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예.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의응답 과정을 거치면 생각지 못한 돌발 변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대통령 탄핵 심판과 특검 연장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야사당의 특검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리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 두 사람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주장에는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권의 무리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구에 개의치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기가 막힌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자유당이라 이름을 붙인 모양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가파식 은행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검은 제발 빨리 끝내고 탄핵 심판은 질질 끌겠다, 이런 꼼수 전략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연장이 지금 분위기로선 합의는 이제 어려운 것 같고 네. 결국 직권상정도 이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고 물 건너 간다고 봐야 되나요? 결국은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에 달리는 것인데 아직 그분은 아직 말이 없고 말이 계속. 없고요. 예. 예. 하여튼 뭐 말이 없다라는 것은 뭐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네. 그 결국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특검을 연장한다는 것은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황 대행이 할 것이냐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정치적 입장에서 분석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절대로 안 된다. 예.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도 내면적으로 모시고 있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결국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그래서 황대행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 분석 입장,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얘기인데 예. 정치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겁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죠. 현재 예. 특검이 연장해야 된다는 문제, 오늘도 우병우 전 수석 문제도 그렇고, 뭐 다른 기업에 대한 그 뇌물죄 부분에 대한 수사 문제, 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단 말이죠.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인데 이 문제를 황교안 대행이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저는 대선에 조기 대선에 상당히 자유한국당에 상당히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대선 후보를 낸다 할지라도 그 한국당이 대선 후보 확장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와 박근혜 대통령이 여태까지 했던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의혹과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그 아주 불만이랄까요?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가둬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안 해서 박 대통령이 뭐 구속은 뭐 안 한다 할지라도 예. 대선에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걸 각오하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제가 좀 보기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정치권의 입장에서 따져본다면 지금 국민들 아직 화 안 가라앉혔는데 네. 국민들을 계속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또 특검 기간 연장하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또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기간이 연장되면서 그동안 계속 그 의혹에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혹에 시달려 왔는데 또 그러면 계속 가야 되느냐 이런 주장을 펼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특검이라는 부분을 계속 상처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검이라는 것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특검은 갑자기 뭐 검사들이 가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예. 의회에서 권력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권력을 준 것입니다. 예. 국민의 대표기관이 그런 점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법여권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 내려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솔솔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임명진 비대위원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청와대나 대통령은 탄핵 심판 가기 전에 국민을 통합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해 주길 바라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가 국민들을 광장으로 불어낼 겁니까? 주말마다.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금 나오는 얘기라는 거를 전제에 둔다 하더라도 일단 왜 지금 자진 조기 퇴진 이 자진하야 이런 얘기가 지금 왜 나오는 거죠? 이 퇴진 카드는 실제로 탄핵되기 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예. 박 대통령 자진 퇴진 카드를 왜 그러냐면 탄핵이 됐을 경우 이제 뭐 결과는 봐야겠습니다만 3월 초에 뭐 예를 들면 탄핵이 됐다. 그렇게 예.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그러니까 아니다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라 분명히 우리 국가기구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 위상이라든가 대국민적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역풍이 분다 그러는데 그것은 역풍보다도 저는 이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자신
사퇴해서 그 부분을 모면하고 자기의 어떤 기반들 세력들, 여태까지 박사모라든가 이런 정치적 기반 세력들을 계속 끌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수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짧게 네.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우리가 그 대통령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일반인의 입장에 보면 내가 회사에서 파면 당하느냐, 사표 내고 나가느냐에 따라 이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전직 대통령 예우 받으려면 자진 사퇴가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권 내에서 그런 카드가 있었고 아마 그런 카드가 제가 보기에 알고 있기는 대통령 탄핵 전에 상당히 그 카드가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과정에서도 그 카드는 상당히 유효한 카드로서 탄핵보다는 나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여권의 분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유영아 YTN 개건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